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프로축구 부천FC가 창단 18년 만에 처음으로 K리그 1 승격에 성공했습니다. 선수단과 팬들은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며 기쁨을 나눴는데요. 이정화 기자가 김성남 부천FC 단장을 만나 일부 리그 승격을 이뤄낼 수 있었던 배경과 내년 구단 운영 방향, 팬들에게 전하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K리그로 입성할 때 많은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제 SK가 우리 여기에 있다가 이제 제주로 가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많은 팬들이나 지역 사람들이 이제 실망을 했는데 그것을 딛고 이제 K3 이제 K2로 와갖고 K2에서 이제 우리가 승강을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된 거는 여기 지역에 있는 많은 팬들, 더군다나 서포터들, 그 다음에 우리 선수단이 그런 잡음 없이 우리가 클린 구단으로 그렇게 성장을 해서 그런 것이 하나의 큰 원동력이 됐다고 봅니다. 그건 뭐 당연히 이제 선수들이 경기를 이제 잘해서 이제 승리를 해서 이제 올라간 거죠. 근데 그 이면에는 뒤에서 말없이 조용히 이렇게 선수들을 뒷바라지 해주고 그러고 특히 이제 우리 구단주 조용희 시장님께서 올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경기장에 매번 오셔서 선수를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서포터들 아주 열정적으로 선수들을 응원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 다 하나의 힘이 돼서 우리가 좋은 그런 결과를 얻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그것이 제일 고민이죠. 우리가 이제 K2에 있다가 K2에서도 저희가 그렇게 좋은 재정은 갖지 못했어요. 그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않았는데 그것을 우리가 극복을 하고 올라갔는데 과연 이제 K1 그런 팀들 뭐 예를 들어서 전북이나 FC서울 그다음에 대전, 포항 뭐 이런 팀들하고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 팀들이 갖고 있는 그 예산 규모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따라가기는 쉽지 않지만 우리는 선수들이 일심단결해서 팬들하고 같이 K1에 가서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프로축구단은 팬이 없는 프로축구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팬인데 단순히 뭐 팬이 경기장에 들어와서 경기를 관람하는 이걸로 끝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유럽이나 남미 같이 팬들이 경기장에 왔을 때 볼거리 또 먹을거리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우리 구단에서 그 팬들이 경기장에 와서 경기 외에 즐길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가 지금 이제 연구하고 이제 시행할 계획입니다. 우리 팬들이 이제 많은 성원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축구 경기는 하다 보면 또 잘 못할 수도 있고 우리가 뭐 부진한 경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제 팬들이 많이 더 격려를 해주시고 벌써 비판하지 마시고 선수들이나 우리 감독 또 우리 구단 직원들한테 더 용기를 주고 박수를 쳐주면 저희들이 더 실망하지 않고 더 열심히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김포 검단 시민연대가 17일 5호선 연장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서울 5호선 연장의 성공 전략과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3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주제 발표를 맡은 이환승 김포도시교통포럼 대표는 5호선 추진 경과와 유치 여건, 현재 상황과 향후 전망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토론에 나선 김현 교통대학교 교수는 서부광역급행철도 등 경쟁 노선이 있기 때문에 건설비와 운영비를 줄여 운행하는 것이 숙제라고 밝혔습니다. 또 예타 통과를 위해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편익을 정책성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경기도가 성남시와 함께 전국 개인 체납 1위인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해 부동산 공매에 돌입합니다.
경기도는 김동연 지사의 특별 지시로 파악한 결과 최 씨 소유의 부동산이 양평 토지 12건을 포함해 최소 21개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17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최 씨 소유의 서울 건물 1개와 토지를 공매 의뢰했으며 전체 21개 부동산은 모두 성남시가 압류한 상태입니다. 최 씨의 체납액은 25억 원으로 경기도는 서울의 건물이 체납액보다 비싸 해당 건물과 토지를 공매 의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은선 씨는 지금 개인 체납 전국 1위입니다. 수백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끝끝내 납부를 거부했습니다. 납부를 거부하는 것, 또 변명의 끝은 우리가 압류한 부동산의 공매를 통해서 반드시 끝장을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의회가 학교 아침밥 예산을 원상복구해 신청한 모든 학교에 사업비를 반영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윤여기 서울시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내년도 학교 조식 지원 예산안은 1억 7,783만 원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실제 확인 결과 예산을 신청한 학교들의 요구액 상당 부분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예산안 심사를 통해 당초 예상보다 1억 3,337만 원 증액된 3억 1,120만 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강북 지역의 차량 정체와 도시 환경 개선을 위해 강북 횡단 지하도시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를 없애고 지하의 강북 횡단 지하도시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사업은 성산나들목에서 신내나들목까지 20.5km 구간의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를 지하화해 왕복 6차로의 지하도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지하도로가 개통되는 즉시 기존 고가도로를 철거해 도로 용량을 확대하고 고가로 단절돼 있던 도시 공간을 연결 정비해 주거 환경 공간을 확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비는 3조 4천억 원이 투입되며 203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서울시가 초고령 사회를 맞아 어르신 건강 관리를 위해 노쇠 예방에 나섰습니다. 노쇠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작은 스트레스에도 몸 상태가 쉽게 나빠지는 취약 상태로 낙상이나 골절, 사망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쇠 지표를 기반으로 한 서울시 어르신 기능평가 도구를 자체 개발해 관리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실태조사를 통해 노쇠 어르신 43명을 대상으로 서울형 허약 예방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해 어르신들의 건강 개선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허약 예방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25개 자치구 135개 동주민센터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오는 31일 자정, 보신각에서 열리는 새해맞이 제야의종 타종 행사에 참여할 11명의 타종 인사를 발표했습니다. 올해 타종 인사에는 문화상 수상자 양희은과 가수 션, 베스트셀러 작가 정세락을 비롯해 2차례 행인을 구한 버스기사와 자살 예방 상담 봉사자 등 일반 시민 등이 참여합니다. 이번 타종 행사는 시민 공모와 추천을 통해 선정됐으며 서울시 출입기자 10명으로 구성된 타종인사 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쳤습니다. 선정된 시민 대표들은 보신각에서 새해를 알리는 33번의 타종에 직접 참여하게 됩니다. 내년 서울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크게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지가는 올해 대비 전국 평균 2.51% 오릅니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4.5%로 가장 높고 경기와 부산, 대구와 광주, 인천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별로는 용산구가 6.78%로 가장 높았고 성동구와 강남구, 마포구와 서초구 순이었습니다. 표준주택 표준지 공시가는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가 마무리된 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24일 관보에 공시됩니다. 인천의 주택 매매와 전세, 월세 가격이 모두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주택 통계를 보면 인천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10월 0.07%에서 11월 0.09%로 상승폭이 늘어났습니다. 군 구별로 보면 연수구가 0.16%로 가장 큰 폭을 기록했고 동구와 중구, 남동구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전세와 월세 가격은 각각 0.23%와 0.22% 오름세가 나타났는데요. 전세는 서구와 연수구 오름폭이 컸고 월세는 중구와 서구의 오름폭이 컸습니다. 인천 주택매매 거래량은 9월 3,300건에서 10월 3,272건으로 소폭 감소한 가운데 서구와 부평구, 남동구 순으로 거래가 많았습니다. 인천시가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 제정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정책을 과감히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정책 유효성 검증 제도는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 사업 중 정책 효과가 미흡하거나 이미 목표를 달성해 유지할 실익이 없는 경우 심의를 거쳐 폐지하는 것인데요. 관행적으로 유지되어 온 정책을 점검하고 성과 중심의 정책 운영 체계를 바로잡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내년 상반기 중 인천연구원과 정책 연구 용역을 추진해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사업인 인천형 라이즈 사업 2차 공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AI 인재 양성과 원도심 재생, 소광역 협력 등 지역 현안을 반영한 신규 과제를 중심으로 총 37억 원을 투입하는데요. 인천시는 11월 18일부터 12월 8일까지 18개 사업을 접수하고 최근까지 심사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최종 선정안은 오는 24일 확정하며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인천시는 1차 공모에서 196억 원의 사업비로 12개 수행대학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건설근로자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하도급 대금 지급 시 원수급인 승인 절차를 없애고 발주자가 근로자 임금과 자재 장비비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그동안 원수급인의 승인 지연으로 임금 체불이 발생했지만 앞으로는 전자대금 지급 시스템을 통해 공사대금이 바로 근로자와 자재업체에 전달됩니다. 조달청도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개선해 내년 3월 30일부터 개정 규정도 적용될 예정입니다. 한국케이블TV 방송기자협회가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과 상호 협력, 협약을 지난 17일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는 케이블TV 기자협회의 이재필 회장과 이혜진 교육위원장,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의 김용환 원장과 황은영 교수 등 관계자 약 10명이 참석했는데요.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전문 인력 교육과 상호 발전 협력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두 단체는 산학협동연구와 우수인력 교류, 교육 역량 증진을 위한 실무 협력, 언론정보대학원 신입생 추천 등에서 서로 협력할 방침입니다. 성희롱 발언으로 불구속 기소된 양우식 경기도의회 운영위원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직원 성희롱 발언으로 기소된 양우식 운영위원장이 여전히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도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피의자 신분의 위원장이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의회 도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즉각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양 위원장의 모든 권한 행사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상임위원장을 즉각 불신임할 수 있는 조례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가 법제처의 2025년 우수자치 입법활동 광역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는 기후격차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포괄적 대책을 담은 전국 최초의 조례인데요. 기후격차 개념을 정립하고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등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다는 게 도의 설명입니다. 한편 우수조례로 선정된 조례는 법제처에서 발간하는 입법 컨설팅 사례집을 통해 전국 지자체에 공유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